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어제 잠을 설쳤더만 영 별로입니다. 그래도 뭐 한 프로 찍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을 앞당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시간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원시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성매매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인원의 단계는 이 본업의 세상에서 이 보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냥 자연이 주는 것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집단이 속해 있는 범위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있어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업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의 이 창구이고 문제 해결이 창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농경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농경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문제는 이 먹는 문제가 자연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곡물이 자라나고 하는 것은 곡물이 자란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과 적당한 바람과 뭐 이런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피해를 줍니다. 바로 홍수와 가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래에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래에 생겨났다. 즉 전기와 이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공산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최근래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밤엔 뭐 했느냐? 밤에는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잡니까? 집에서 잡니다. 집에서 뭐 하지요? 어두워지니까 뭐 떡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피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피임이라고 해봐야 자연에서 얻는 뭐 이렇게 배움과 지식에 의해서 얻는
뭐 음식이나 뭐 식물로부터 간단하게 얻는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피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임도 없었고 그냥 밤 되면은 그냥 집안에서 이 부부가 떡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은 많이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손들은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부 다 뭐 5, 6, 7, 8, 많게는 10명 뭐 이렇게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식들이 재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커옴으로 해서 집안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물을 길러 온다든지 뭐 빨래를 한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한테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자식들이 없을 때는 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싶어도 빨래도 해야 되고 물도 길러 와야 되고 뭐 방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언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커오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식들이 커오면서 자식들이 장성하게 되면 자신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늙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때 자식들이 보험이 됩니다. 즉 내 노후를 자식들에게 맡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7명이 자식들을 낳았다고 하면 한 2명, 3명은 이 장성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이렇게 돌아볼 것 같으면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돌이 지나기 전에 또 1~2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7명, 8명 낳아가지고 너희 5만 지대로 자라도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재화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바로 논이고 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나 홍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흉작이 이루어지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게 바로 성매매의 원천입니다. 성매매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계수단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남의 집을 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쌀 한 대박에 성매매를 합니다. 뭐 이게 아주
근원적인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두 부부가 사랑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만약에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 죽어버릴 경우에 여자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도 먹고 사나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신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매매의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성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성매매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뭐 지금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성매매의 깊은 근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자처럼 힘이 있습니까? 여성이 남자처럼 민첩하기나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론 뭐 그놈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에게는 아름다운 몸과 향기나는 육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쌀 한 대박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원시 농경 사회부터 이렇게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는 탐욕의 짐승입니다. 탐욕이 뭔가?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되고,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좋으면 되고,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은 서서히 통제와 유지 그리고 제어의 대상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성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 제어와 유지 그 다음에 감시 대상까지도 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먹고 사는 욕구, 그 먹고 사는 욕구가 이 통제와 제어의 대상이 되어서 탐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성매매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도 이 성은 정말로 더욱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시 농경사회가 쌀 한 대박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은 의지와 인식과 의식까지 통제함으로써 성을 영원히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으로 이 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성은 말도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고 남자는 숨도 못 쉬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자신이 섹스와 자신이 성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성의 도태녀라고 하고 싸움에 진 개라고 합니다. 마케이누가 뭐냐? 싸움에 진 개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초식남이라고 하고 도태남이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이 돈의 정체가 뭐냐? 원시 농경 사회에 있어서 쌀 한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인식이 잘못된 것과 의식이 잘못된 것, 또 배움이 잘못된 것, 이렇게 해서 고정된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이 고정되면 그것은 바로 쇳덩거리보다도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된 배움과 한 번 잘못된 의식과 한 번 잘못된 봄이라는 시선이 그 뭉쳐진 의식이라는 것이 쇳덩거리보다도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쇳덩거리보다도 굳어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을 틀리다고, 틀리는 것을 맞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이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누가 만드느냐? 첫째는 대한민국 교육이 만듭니다. 둘째는 방송이 만듭니다. 셋째는 책이 만듭니다. 듣고 보고 느끼는 거에서 의식이 싹 튼다 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을 조작하고 보는 것을 조작하고 느끼는 것을 조작하면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쇳덩거리보다도 굳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평생 끌고 가고 대를 물리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섹스와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조는 시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개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의식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성 여러분들이 이 성이라는 것을 돈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여성 여러분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것을, 섹스라는 것을 돈으로 연관시켜서 바라볼 때 아마 세상은 별천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돈이 없습니까?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니는데요. 전신만신 돈이 굴러다니는데요.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매매 합법화를 하되
또 성매매 합법화를 자율적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활기찬 성매매를 할까?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닙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자들이 가슴 한쪽에 있는 지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터세요. 어떻게 터느냐? 칼을 들고 털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를 쳐서 털라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 하세요. 그러면 돈이 줄줄 나옵니다. 왜 돈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국가는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합법이야. 그러나 남성이 성매수를 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래야만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 되느냐? 여성들이 돈이 되느냐? 아닙니다. 특정 집단이 돈이 됩니다. 특정 집단 말입니다. 바로 이 집단이 여성 여러분들이 성과 섹스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털어묻고 성과 섹스에 대해서는 남자는 숨도 못 쉬게 잡아먹은 바로 그 원인체입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고 틀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이렇게 공헌을 한 번씩 걸어봅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